80세가 넘었는데도 혼자 시장에 다니고 계단을 가볍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60대인데도 벽을 잡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40년 넘게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단순히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만 믿고 안심합니다.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이 괜찮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수치는 괜찮아도 갑자기 크게 쇠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몸의 기본 기능을 잘 유지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혹은 100세까지도 스스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유지하는 분들은 노년 건강 상태가 훨씬 안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과 혈당만 관리하면서 몸이 보내는 진짜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달만 꾸준히 관리해도 몸의 변화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50세를 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년 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조금만 빨리 알았어도 건강이 달라졌을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73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았고 혈압과 혈당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가볍게 미끄러졌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뼈가 심하게 부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몸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고 걷는 힘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몸 전체의 회복력이 무너지면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 건강은 단순히 검사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혈압과 혈당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의 힘입니다. 손의 힘은 단순히 팔 힘이 아닙니다. 몸 전체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심장이 아직 충분히 혈액을 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폐가 숨을 제대로 버티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신 근육이 아직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실제로 손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속에서는 이미 근육 감소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속에도 신호는 많습니다. 예전보다 병뚜껑 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시장 가방을 들면 손이 떨립니다. 젓가락을 오래 들고 있으면 손목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작은 변화들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80세였던 한 여성 환자도 비슷했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손 운동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에 힘을 주어 병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가벼운 장바구니를 양손으로 나눠 들었습니다. 세수 후에는 수건을 힘껏 짜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TV를 볼 때는 손을 천천히 쥐었다 펴는 운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덜 힘들어했습니다. 의자에서도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은 작은 자극에도 꾸준히 반응합니다. 특히 손은 매일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의식적으로 움직여도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전보다 손에 힘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물건을 들 때 자신도 모르게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손의 힘은 단순한 근력이 아닙니다.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하지만 손 힘이 아직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크게 후회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몸의 균형 감각입니다. 오늘 아침 바지를 입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벽이나 의자를 잡지 않고 한쪽 다리로 몇 초 정도 서 있을 수 있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듣고 웃으면서 넘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노년 건강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넘어져도 며칠 지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단 한 번의 낙상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는 집안에서 한번 미끄러진 뒤부터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위축됩니다. 다시 넘어질까봐 걷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니 균형 감각은 더 떨어집니다. 결국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 단순히
다리 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의 균형은 여러 기관이 함께 작동해야 유지됩니다. 뇌가 몸의 위치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귀 안쪽의 평형기관도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경반사도 늦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과 척추 주변 근육이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야 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 중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허리 통증도 심해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집니다. 77세였던 한 여성 환자도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는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몸이 흔들렸고 항상 넘어질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밤에도 자주 깨고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균형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치할 때 잠깐 한 발로 서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TV를 볼 때는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걸을 때는 속도를 줄이더라도 허리를 곧게 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바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잠시 중심을 유지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혼자 시장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도 훨씬 편하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까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몸의 균형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결국 노년의 자유를 지켜주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큰 병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을 잃는 순간부터 그 삶의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자유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꼭 심각한 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걸을 때 뒤에서 오는 사람에게 자주 추월당하십니까?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노인 내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걸음 속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천천히 걷는 사람들은 다리 힘만 약한 경우가 아닙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폐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몸 전체 순환 능력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부폭이 작아지고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차다면 반드시 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많은 심혈관 환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입원하기 몇 달 전부터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자꾸 쉬게 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 건너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노인들은 걸음걸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아도 발걸음에 힘이 있고 몸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리가 너무 굽지 않고 리듬감 있게 안정적으로 걷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볼 때 얼굴보다 먼저 걷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 속도 안에는 심장과 폐, 근육과 뇌 상태까지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m를 걸어보십시오. 만약 12초 이상 걸린다면 심폐기능과 근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걸으면서 숨이 차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77, 세 남성 환자 한 분도 처음 병원에 왔을 때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한참을 누워 있어야 했고 밤에도 자주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속도를 올렸습니다. 4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걸음 속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빨라졌고 혈압도 이전보다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깊게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적당히 빠르게 걷는 것은 생각보다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폐 기능도 활성화되고 다리 근육도 강해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노년층에게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조금만 더 빠르게 걸어보십시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신 있게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점점 뻣뻣해질수록 혈관도 함께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허리를 숙여 발톱을 편하게 깎을 수 있으십니까? 양말을 신을 때 숨이 차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을 때 몸이 너무 뻣뻣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몸의 유연성은 단순한 움직임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이 굳는 것과 혈관 건강을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점점 뻣뻣해지는 사람들은 혈관 역시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질수록 혈액순환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새 수도관은 부드럽고 물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딱딱해진 수도관은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을 잃으면 혈액이 지나갈 때 더 큰 압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몸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심근경색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79, 새 여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실제 나이는 아직 80세도 되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혈관 상태는 훨씬 더 노화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움직임이 적었고 몸 전체가 매우 뻣뻣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것도 힘들어했고 다리가 자주 차갑고 저리다고 말했습니다. 밤에는 자주 깨고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 대신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몇 분 정도만 천천히 몸을 늘렸습니다. 허리를 무리하게 숙이지 않았고 어깨와 목, 종아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몸 상태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자주 깨던 횟수가 줄었고 손발 차가움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압 역시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칭이 몸에 좋은 이유는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면 혈관도 압박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몸 안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면서 피로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뒤 허리를 천천히 숙이며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해 보십시오. TV를 볼 때는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멈춘 채 몸에 힘을 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은 갑자기 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근육이나 혈관보다 더 강력하게 노화를 결정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도 함께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끼십니까? 실제 나이는 60대인데도 스스로를 이미 늙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마음속 나이가 몸의 노화 속도를 실제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정신 상태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상태는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몸의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은 잠을 더 깊게 자고 몸의 회복도 더 빠릅니다. 또한 정신 상태는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활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면역 기능도 강화시킵니다. 결국 마음이 몸 전체 건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 노화와 관련해서 텔로미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 끝을 보호하는 작은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이 보호막이 짧아질수록 세포는 빨리 늙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보호막이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88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스스로 집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런 태도가 그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이제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임을 줄입니다. 외출도 줄이고 사람 만남도 줄입니다. 그러면 근육은 약해지고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결국 스스로 느끼는 나이와 실제 몸 상태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악순환입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더 늙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실제 노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인이라고 계속 부르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나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산책을 계속하고 싶다거나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것도 좋은 목표입니다. 이런 미래의 기대감이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합니다. 결국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가장 큰 노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5가지 건강 신호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부분도 함께 좋아지고 하나가 나빠지면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건을 쉽게 들 수 있고 일상 활동이 편해지면서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활동량이 늘어나면 걷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면 심장과 폐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고 결국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몸 전체가 점점 젊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균형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밖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 정신 상태도 밝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결국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함께 개선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걷기만 계속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칭만 하고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만 좋아져서는 전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리가 튼튼해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져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해도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면 회복 속도가 느리고 몸이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근력, 균형, 걷기, 유연성, 그리고 정신 상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장수는 특별한 한 가지 습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 더 이상 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내지 않죠. 대신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항상 품고 살아갑니다.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싶거나 자녀와 손주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줍니다. 저는 9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총명하고 건강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낙관적인 마음과 꾸준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잡고 실현 가능한 과제로 나누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변화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계속 나아갈 동기가 부여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운동할 친구나 습관 변화를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함께하면 동기부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을 바꾸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고 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 몸은 여전히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동기부여가 약해지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매일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거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을 경쟁이나 놀이처럼 바꾸면 더 효과적입니다. 누가 한 발로 더 오래 서 있는지, 누가 병뚜껑을 더 쉽게 여는지, 누가 더 빠르게 걷는지, 같은 작은 게임을 하면 운동이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활동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 단순히 근육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몸의 상태뿐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안정감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연결감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과 장수에 중요한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손의 힘, 균형 능력, 걷는 속도, 몸의 유연성,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이 5가지는 각각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우리 몸 전체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에 단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해도 이 5가지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노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 앞으로도 중장년과 노년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